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는 6.13 지방선거 중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가봅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지방선거 이슈를 전해드리고 있고 지난주부터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후보들을 연결해서 공약과 포부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박정호 성남시장 후보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 나트륨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경상 남북도, 남해안,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까지 5에서 40mm 정도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대기 정체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와서 어제보다 시원하지만 중부지방은 오늘도 역시 덥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전 28도, 광주 25도, 부산과 창원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노래 존 파의 Saint Elmo's Fire 띄워드리면서 2018년 6월 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오는 8일과 9일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이죠.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선거날은 다음 주 수요일인데 이번 주에 이미 선거가 시작된다고 봐야겠죠. 워낙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같지는 않다는 얘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 당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정말 치열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마다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사람을 대충 뽑으면 안 된다는 거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지향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를 만나볼 텐데요. 제가 똑같은 시간을 써서 똑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시장 후보들이 같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그리고 성남부시장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정호 후보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은수미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은수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당연히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실 텐데 가장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은수미입니다. 제가 성남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의 메신저로 우뚝 섰고요. 물론 그 앞에는 여러분이 뽑아주신 대통령 문재인이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1기 비서관으로 밑그림을, 전국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정책을 성남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구현하고자 나왔습니다. 성남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화로 차오른 열정을 경제와 문화복지로 확장시키는 것이 성남 시민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있던 기업, 강남에 있던 기업들도 성남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로서 성남을 주목합니다. 100만 성남 시민의 능력과 자부심과 할 수 있다는 확신만으로도 물론 새로운 도약은 충분 조건입니다만 여기 한 가지 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이 바로 단일팀이라는 사실이 성남이란 브랜드가 미래로 진화할 것이다. 이걸 확신시켜준다고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네. 수정, 중원, 분당, 판교, 의뢰라는 너무나 다양하고 다른 색깔이 한 지붕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저처럼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묶그림도 그리고 조율과 중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시민이 시장인 성남이라는 기체 아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준비를 잘해 오셨네요. 자, 네. 현재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뭐라고 보시는지 하고요.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남시의 가장 큰 현안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원도심은 이미 한 50년 가까이가 됐고요. 분당이라는 신도시 역시 30년 정도가 돼서 분당 시민 여러분들 이제 신도시가 아니라 낡은 도시가 돼가는 거 아닌가라는 도시가 이제 오래되면서 주거나 교통 문제가 지금 새롭게 떠오른다는 거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원도심과 또 분당 같은 곳 간의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맞춤형 제가 주거 및 교통 해법이라고 하는데요. 분당 쪽에서는 주로 리모델링을 많이 원하시고 그리고 원도심 쪽에서는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고 이 전체를 도시재생이라는 커다란 이 아젠다 속에서 묶어낸다면 한편으로 리모델링, 한편으로는 전면 재건축 재개발과 더불어서 도시재생을 함께하는 그런 이 해법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금은 격차에서 있어서 이것을 시장에 맡기거나 기업에 맡길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를 깔면서 실제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 직장인들, 저임금,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이나 이런 어르신들, 약자분들에게 존엄할 수 있는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은수미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공약을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선 제가 지역화폐 1천억 시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요청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소상공인, 전통 이 시장 혹은 골목 상권,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려면 지역에서 사실은 선순화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번 돈이 중앙이나 대기업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이 한 내년부터 546억 연간 뿌려지는데 그런 아동수당서부터 지역화폐 지금은 성남사랑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이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1,000억 정도 가량은 지역에서 돌고 돌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서 땀 흘려서 번 돈이 또한 지역에서 소비되면서 지역의 중소기업 전통상의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지역화폐 1천억 시대 이게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의제를 그냥 시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 국회의원과 물론 협력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소통하면서 이 정책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만들겠다가 또한 제가 제시한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고요. 예. 청와대도 국민청원제가 있습니다만 성남도 시민청원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하고 주요 예산이나 정책 의제와 같은 것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시장 직속의 시정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러한 제안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존엄할 수 있는 일자리와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그 다음에 청년 명예부시장 제도와 같은 청년들의 길을 살려주는 정책, 그리고 첨단 가족 도시로서 이 성남 전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정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 주요 공보물이나 블로그 이런 것을 통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성남시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성남 시민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네요. 경쟁 후보자로는 이제 자유한국당 박정우 후보를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정우 후보도 잠시 뒤에 인터뷰를 할 텐데요. 박정우 후보와 비교를 했을 때 은수미 후보께서 갖고 있는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 후보이긴 하지만요. 박정우 후보의 강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박정호 후보님께서는 부시장을 여러 번 하셨고요. 특히 이재명 시장 때 부시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비록 상대 후보이긴 하지만 저희 민주당의 정책을 꽤 잘 이해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것이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와의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부시장은 아무래도 참모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남 혹은 지역에서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눈, 그리고 중재하고 조율하는 면에 있어서는 제가 아마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저처럼 문재인 일기 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린 사람은 전체를 보면서 성남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조율, 브릿지 역할이 좀 더 차별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성남 시민분들도 지금 라디오 많이 듣고 계실 텐데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성남 시민 여러분,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도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6월 8일, 9일이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이죠. 사전투표일입니다. 그래서 꼭 사전투표율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남 시민 여러분께서 꿈을 꾸시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성남을 키우고 대한민국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도전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곁에 저 은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인터뷰하기 전에 그 은수비 후보께 성남 시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하나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주 고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 고르셨습니까? 홍진영의 엄지척이요. 아우, 홍진영의 엄지척. 이거 뭐 선거음악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노래 고르셨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지지해 주셔서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지지율도 높은 편인데요. 앞으로 그러한 지원하고 지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마음을 저희들이 항상 가슴에 담고 열심히 일하겠노라라는 약속을 노래로서 홍진영의 엄지척 택했습니다. 예, 평소에 이거 애창하시는 노래인가요? 요즘 특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바쁘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가 홍진영의 엄지척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리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박정호 성남시장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후보 박정호입니다. 자, 똑같이 공통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죠. 성남시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성남시 부시장을 비롯한 4개시 부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과장국장을 거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행정가입니다. 지난 성남시 부시장 시절에는 성남 시민들하고 함께 호흡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어떤 후보보다 성남시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이제 성남시장 자리는 더 이상 정치권의 자기 정치를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성남 시민을 위해 시의 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적 포퓰리즘의 시장은 지난 8년으로 족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화려한 언변도 잘 할 줄 모르지만은 성남 시민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일꾼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네. 자, 그 출마의 표현을 들어봤습니다. 행정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성남시의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고 그것을 풀기 위한 해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네. 성남시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성남시의 그 지역 간 균형 발전,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청년 어르신의 일자리 부족, 모두가 중요한 현안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분당과 본시가지의 그 지역개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예. 먼저 수성구와 중원구의 재개발은 지금 도시재생 차원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면 대개발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보면 시민들이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저 재개발 구역을 돌아보다가 폭우로 인해서 담벼락이 무너진 현장을 봤습니다. 예. 다행히 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그 한쪽에 앉아서 울고 있는 노모들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추진은 시급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먼저 수진 1동, 상대원 3동, 태평 3동부터 정비구역으로 전환하고 세입자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인 분당구 재건축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현안을 완화하겠습니다. 시범단지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네. 또 한편 재건축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재건축 기금도 계략적으로 한 5천억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자, 성남시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유한국당 박정호 성남시장 후보 목소리 듣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박정호 후보께서도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을 중심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개발도 중요한 현안이지만 네.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시급한 현안입니다. 저는 지금 청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희망센터를 건립하고 청년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청년 펀드 500억을 조성해서 청년의 취업이나 창업 모든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역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재단을 설치하고 기금을 1,000억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단기 경영자금 부족이라든지 임대료 부족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또한 그 전통시장이라든지 노인 문제 이런 건 노노케어로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남시 교통 또한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그 버스 중공영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위례라든지 판교, 공단 등 취약 지역의 노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상대원 이상공단은 트램, 노면 전차 있지 않습니까? 트램을 설치하고 버스 노선도 대폭 확충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성남시 수돗물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정말 취임해서 제일 먼저 수돗물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 난방 확대 보급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일단입니다. 예. 네.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생활과 밀접한 그런 공약들 설명 쭉 해주셨고요. 앞서 이제 인터뷰를 먼저 진행했던 경쟁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 이제 은수미 후보와 비교했을 때 박정호 후보께서는 본인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 후보지만 은수미 후보의 강점은 무엇인지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은수미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정호 후보를 부시장 경험이 많으시지만 참모 역할을 많이 하셔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본인이 제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포함해서 관련 내용 좀 반박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은 100만 시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를 파악하고
현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원수미 후보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후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의 경쟁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원수미 후보는 제가 원래 다른 사람 단점을 지적하는 걸 좀 싫어하지만 예. 시장이란 자리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고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남시 내부 청렴도가 지금 2년 연속 최하위권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정치적 성향의 시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원수미 후보는 조폭 관련 지원설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이런 주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 때문에 공무원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성남 시민분들께 끝으로 이제 성남시장 후보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성남 시민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는 성남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정말 준비되고 전문성 갖춘 그리고 진정성 있고 성남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크게 가지고 있는 저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박정우 후보께도 저희가 인터뷰하기 전에 미리 우리 경기도 성남 시민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음악을 하나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예, 저는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를 신청합니다. 아,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 굉장히 요즘에 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노래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 노래 고르셨습니까? 예, 우리, 딸내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요. 예. 그래도 또 아시아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라는 역사를 쓴 페이크 러브처럼. 예. 우리 성남시를 제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 노래 좀 들어보셨습니까, 후보께서도? 예. 이것도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던데 어떠세요? 좀 좋으셨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리듬이라든지 어떤 화면의 고급스러움이랄까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한류가 상당히 세계적인 품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네, 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박정호 성남시장이었고요.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에서는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 오늘은 나트륨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가죠.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네, 건강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정부는 금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정책 홍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같이 공론화하고 또 알리고 작은 실천이라도 이끌어내야 이런 정책들의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수도권 투데이 건강한 이야기 코너도 그렇게 실천까지 이어지는 건강을 위한 알림 그리고 공유의 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에는 가정의 달이어서 다양한 가족 건강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만성질환, 가족력, 가족
가족들 간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나트륨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나트륨 하면은 일단 짠 음식.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음식들에 보통 들어가 있는 게 나트륨인가요? 사실 모든 음식에 소금, 나트륨은 있고요. 예.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국물이 있는 음식들. 찌개라든지 국을 통해서 많이 섭취하고요. 예. 의외로 짜지 않다고 생각되는 시리얼이라든지 통조림, 냉동식품 또 여러 가지 소스나 빵에도 나트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사실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음식들 먹어보면은 이렇게 짠 걸 어떻게 먹나 싶을 정도로 짠 게 있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국물이 아니라 보통 그냥 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네네. 또 어르신들은 특히 입 마른다고 국 없으면은 식사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 섭취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해요. 나트륨 섭취 좀 줄여라 이렇게. 그렇죠.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 나트륨을 얼마나 먹기에 그런 홍보를 할까요? 예. 나트륨 기준으로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2013년 같은 경우는 예. 4,500mg 정도 됐었고요. 아하. 계속 줄어서 작년 통계를 보면은 이제 약 3,600mg으로 매년 줄고는 있어요. 예. 아마 정부 정책적인 홍보가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인 하루 2,000mg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런 홍보 정책들 때문에 가공식품 업체에서도 나트륨 양을 많이 줄이는 추세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던 편의점 도시락도 처음에 예. 맛은 좋지만 네. 나트륨 함량이 많아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많이 반찬도 좀 바뀌고 네.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 좀 줄었던데 네. 나트륨은 특히 혈압을 높이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칠까요? 말씀 주신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예. 그 때문에 2차적으로 뇌혈관 질환 또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또 그 이외에도 골다공증, 위암, 신장 질환까지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나트륨이 빠져나갈 때 몸 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요. 어허. 그러니까 뼈에 있는 칼슘도 빠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콩팥을 통해서 배출이 몸의 노폐물이나 여러 가지가 배출이 되게 되는데 신장에도 손상이 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위 점막이 자극이 되면서 염증이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날 때는 위암 발생까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나트륨 줄여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당장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자극적인 게 맛있게 느껴지고 그리고 요즘 특히 추세가 뭐 건강한 음식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맛에 좀 더 열광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달고 짠 것을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무조건 그냥 안 짜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사실 요새 저도 먹방 가끔 우연히 보게 되면 걱정스러울 때가 있는 게 이제 과거에는 사실 언론의 공익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도 건강한 음식이 많이 나갔는데 네. 요즘은 맛이 우선 또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예, 그래서 저렇게 먹어도 되나 싶게 먹는데 사실 많은 전 세계적인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소금을 조금만 덜 먹어도 혈압도 좋아지고 심혈관 질환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예방이 된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덜 짜게 드시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데 나트륨을 전혀 안 먹으면 또 몸에 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적당하게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좀 모호한 것 같기도 해요. 요령이 있을까요? 예, 사실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부족해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을 이렇게 교육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계보건기구의 거의 2배의 나트륨을 먹는 한국인은 식사를
못하고 예를 들어 단식을 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예. 나트륨이 부족해서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예. 항상 다른 걱정 마시고 최대한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을 하면 그만큼 도움이 되지 그것 때문에 위험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엄청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줄여도 예. 괜찮을 정도군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사람들. 자,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면은 대신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바나나나 토마토를 네.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바나나, 토마토 이외에도 많은 그런 채소들 그리고 대부분의 과일들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칼륨을 많이 먹게 되면 체내에서 칼륨이 나트륨하고 교환이 돼서 나트륨이 밖으로 나와요. 어허. 그러니까 많이 먹은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긴 되거든요. 예. 근데 채소는 좀 난데 과일 같은 경우는 이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당 섭취량, 열량 섭취량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자체를 칼륨을 많이 먹는 거로 빼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대한 싱겁게 드시면서 또 예를 들어 양념을 낼 때 사실 나트륨을 넣는 게 맛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짠맛 대신에 고춧가루, 후추, 마늘, 생강 같은 그런 양념, 뭐 양파, 식초 이런 것으로 짠맛 대신에 음식의 맛을 내는 거. 그다음에 사실 라면이라든지 스프라든지 또는 가공식품을 조리할 때 이 국물을 좀 많이 남기는 습관. 네, 그리고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도 국물을 꼭 다 마셔야 된다는 의무감을 버리고 예.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노력. 이런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국물의 맛 때문에 꼭 그 한 그릇 뚝배기를 들고 완전히 비울 때까지 다 마셔야 이게 성에 차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가끔 그러고요. 순댓국 같은 거 먹을 때 예. 그런 습관을 좀 피하겠고. 그리고 라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라면을 좀 물 없이 짜게 해서 먹고 대신 나는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물을 많이 마시면 나트륨이 그 몸 안에서 어느 정도 좀 희석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그건 그만큼 들어가는 거고요. 예. 물을 먹기 때문에 희석되기보다는 결국은 그 물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체내의 나트륨 농도는 높여서 물을 많이 먹는 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예. 오늘 나트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좀 덜 짜게 먹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네, 6월 5일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일기예보 잠시 뒤 박현실, 박화영 캐스터의 56분 날씨와 교통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기예보가 부르는 그대만 있다면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